지수 질문 받을게요. 얘는 그래도 좀 잘했던데? 8번, 9번 정도 아직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8, 9번 빼고 질문 아예 없어요? 지수. 아, 그래요? 8번, 9번 볼까요? 8번, 9번만 빠르게 볼게요. 이것도 뭐, 아마 몰랐다면, 아예 못 푸는 걸 몰랐다기보다는, 곱셈 공식이 좀, 왜 이게 삭제가 안 돼, 이거 뭐야? 잠깐만. 왜 너까지 말씀이야. 다들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다들 잘해요? 아, 맘먹으면 2등급이에요? 근데 아직 맘을 안 먹은 거예요? 먹어보지, 그래요. 나는 영어랑 수학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영어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 응? 응, 수학 선생님인데, 일단은 상위권 학교들은 수능을 다 보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서 영어가 등급을 쳐주대? 그러니까 다른 과목, 국영수랑 동일하게? 절대평가만 안 쳐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쳐줘가지고, 영어가 개꿀이지, 당연히. 영어 다음에 수학이죠, 당연히. 제 입장에서.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어 할 바에 수학해야 돼. 어. 국어 수능 준비할 바에. 수학은 몇 번에 뭐가 나오는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기로 했어? 미술 맞추는 거 당연히 아니야. 곱셈공식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 차수 낮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라 했지. 기억나요? 어. 1번은 그래서 좀 쉬웠을 거예요. 왜? 얘 대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거 중학교 공식이지. 어떻게 돼? 이거를 이거 느낌을 외워야 돼? 이거는? 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으시면 돼, 하나씩. 얘 몇이야? 3의 제곱, 9. 얘 몇이야? 빼기 2. 아, 7이구나. 하고 얘는 아마 해도 무난히 했을 거예요. 틀려봤자 계속 했을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2번은 어때요? 2번은 얘가 차수가 좀 더 낮아요. 1보다 2분의 1이 작잖아. 그래서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알파지? 알파 빼기 베타라고 볼게. 알파 빼기 베타를 내가 모르니까 K 정도로 잡을게. 그냥 모르면 K로 나요, 이러고.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1이지. 그때 뭐라고 알려준 거야, 쟤는? 2분의 1에서 1로 가려면 알파 제곱이야. 맞아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이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써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 플러스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얘는 3이었고, 얘는 모르니까 K였잖아? K 제곱이고, 플러스 2라고 나오죠. 그래서 K가 몇이야? 풀마 1이라고 써야 돼. 그리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맞아요? 그래서 1이에요. 되십니까? 9번. 요거가 아마 지수에선 그나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린 것 중에서. 얘는 내가, 여러분들 미래인 것도 할 때 비슷한 걸 했었어요. 뭘 했냐면, 그때, 얘네가 준 게 이거 하나니까, 최대한 저걸로 만들어보자라고 했었어. 기억나? 내가 요 놈이 저 놈이 되려면,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으면 되죠. 응.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그냥 이렇게 곱해버릴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 2의 2x 플러스 1분의 2의 4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나와요. 맞아? 응. 그럼 이제 우리 다 쓸 수 있어, 여기는.
얘는 5고, 얘는 5의 제곱이 되잖아? 그리고 저놈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5분의 1이라고 나오겠지?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거 거슬리죠? 이렇게 분수꼴로 썼을 때, 분수 안에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내가 그냥 곱해서 없애버리려 했어요. 기억나? 음. 그럼 몇이야, 이거? 분모는 30. 분자는 125 플러스 1이다, 이거? 음. 이거야 뭐 약분 하시면 되고. 되나요? 이거 3으로 약분 되는 거 아나요? 그죠? 혹시 이거 각자리 숫자 다 더해서 3의 배수는 3으로 나눠지는 거 알아요? 아, 처음 들어요? 아, 이거 알면 좋아요, 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1, 얘가 3으로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각자리 숫자를 더하면 3의 배수잖아요? 이러면 3으로 나눠져요. 어, 그러면, 이거 초등학생 때, 아, 이게 근데, 이것도, 뭐,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전 초등학교 때 저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3으로 나누시면 되고, 아니면 2로 하나씩 나누셔도 되고. 음. 되나요? 아마 로그가 조금 난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 페이지 다 맞은 거 봤어, 난. 아니야? 한 문제 정도 실수 있었나? 아, 그러니까 모르진 않아, 이제. 비슷한 계산을 모르진 않아. 5번까지는 무난하게 맞았던 것 같아, 이게. 5-2 할만했나요? 2차식 보는 거 이제? 6번은 어때요? 네, 6번부터 봅시다. 아, 내가 이걸 다시 뽑아줬어야 했나? 확 띄우니까 그걸로 가요.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우리 다음 거. 진짜 할 거 많아요, 다음 거. 내가 로그 계산해서 밑을 맞추는데, 밑을 못 맞추면 뭐 하라 했어요? 근데 정의 있으라 했어, 정의. 기억나요? 정의를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가 여러분들의 관건이잖아? 우리 정의 어떻게 알고 있어? 로그 A의 B가 X면 A의 X제곱이 B라는 사실을 알아요. 맞아? 그대로 넣을게.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거 그냥 이렇게 퉁 쳐봐. 그러면 저 퉁 친 게 4의 0제곱인 1이라는 게 성립해야 되지. 맞니? 응. 근데 저거 몇이야? 로그 3의 로그 2의 x가 1인 거지. 다시 뭐 해야 될까?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이제? 밑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 정의야. 밑 못 맞추네? 그냥 계속 정의 쓰는 거예요. 3의 1제곱은 로그 2의 x네? 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래, 정의야. 2의 세제곱은 x네. 8이네. 다 너 아냐, 모르냐, 테스트하고 있잖아, 지금. 교재 안 갖고 와서. 다 알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되나요?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로그는 어떤 숫자 꼴로 나오면 그냥 이제는 밑을 맞추면 뭐 어쩌하지 말고 정의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빠딱빠딱 넘어갈 거야. 7번은 했나요? 7번은 기초 계산이라 할만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실수? 아, 그러니까 진짜로 실수? 아, 그래요? 이따 한번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8번, 9번은요? 아, 9번은 하지 마요. 뭐 증명까지야. 여러분들 뭐 다 객관식인데 증명을 하겠어요? 8번은? 8번은 해야 돼. 미래에도 아마 대단한 애 있을 거예요, 이제. 아닌가? 확인해볼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8만 원 할게요. 펜 산 걸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펜 많이 사시고. 옛날에 펜 되게 좋아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일 때 두 분이 알파, 베타와 라고 하면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썼어요. 기억나요? 모르면 안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모르면 써놔요. 이 상황에서 요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각자 계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라는 거는 평생 쓸 거예요. 평생까지 아니고 고3까지.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두 근이 이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b가 3이야. 맞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야. 그럼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1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 곱하기 b예요. 맞아요? 응. a 곱하기 b를 알려면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먼저. 아래 거에서 내가 a 곱하기 b를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 로그 곱하기는 무조건 무슨 계산이라 했어? 사람들 머리가 아니, 리셋돼서 온 거 아니지?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3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진, 진짜로? 어떻게 됐어 이거?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다들 갑자기 날 외면하는 거야. 및 변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날라간다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로그 곱하기는. 아니, 결과만 보지 말고. 이런 식의 계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로그 곱하기가. 그럼 나 뭐부터 봐야겠어. 쟤는 계산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잖아, 이미. 우리 로그 곱하기가 안 된다는 걸. 그럼 얘부터 봐야지. 할 수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아니면 증명을 뭐가 있지, 이제 한번 봐야죠. 근데 쟤는 내가 일단 쓸 수 있는 게 로그 3의 AB가 3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 B야. 이럴 때 바로 뭐라고? 정의 쓰라고. 얘 3의 세제곱이잖아. 맞아요? 27이잖아. 끝났어. 음. 계속 말하지만 정의 계산이 생각보다 유용해요, 로그에서. 너희가 정의조차 처음 보는 애니까. 되나요? 음. 그래서, 이거 오늘도 많이 쓸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수 로그를 1달러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씩 가져갈래요? 응. 너 주말에 만날 수 있어? 너가 준다 했다? 월요일 아침에 줘서 걔가 저녁까지 할 수 있다고? 집이 멀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응.
원곡동에 원곡보면 그렇게 안 멀잖아. 아닌가? 멀어요? 일단,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 할 거 해야 돼. 한 명 안 왔다고 기다려줄 순 없잖아. 나도 기다려주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지수랑 로그 계산들을 이용해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들을 알아볼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수랑 로그 하던 기초 계산에 x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해볼 거예요. 그냥 숫자 하나 빈칸 뚫어서 x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계산에서 별 다른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앞에 계산을 그렇게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최대한. 남는 시간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함수를 한다 했잖아요.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부터 볼 건데, 지수함수는 우리가 어떤 걸 지수함수로 하냐. 이 말 그대로 지수에 x가 들어간 걸 지수함수로 합니다. 다들 그래도 한 번쯤, 여기까지 그래도 좀 배웠다 하지 않았나?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쭉? 일단 다들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는 쭉 올라가기만 해. 근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A가 1보다 크냐, 0에서 A가 1 사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아는, 뭐, 늘 하던 2의 X제곱, 뭐 3의 X제곱, 이런 아이들이야. 숫자 늘면 늘수록 어때요? 쭉쭉 커지죠. 그래서 올라가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야. 근데 0과 1 사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 3분의 1의 X, 이러면 숫자 점점 늘면 늘수록 어때요? 4분의 1, 뭐 8분의 1, 뭐 1024분의 1 쭉쭉 내려가지. 그래서 감소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냐는 이따 보여드릴게. 근데 이렇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 1보다 클 때는 어떻다고? 증가하고 0과 1 사이에선 감소하고. 그리고 이놈들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점근선이 하나 존재해요. 마치 유리함수에 있는 가로 세로 하는 것처럼. 왜? 아무리 숫자를 크든 작든 0보다 내려갈 수가 없거든. 맞아? 음. 그래서 정근선이 존재하고 얘네 둘 다 그러면 A의 X제곱이라 했을 때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저거 가로 그냥 X축. 뭐라고 써요? Y는 0이야. X값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Y값은 0이잖아. 이것도 시험에서는 X는 0 이러고 써놓을 수 있어요. 조심해요. Y는 0이야.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어, 지수함수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첫 번째가 거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2의 2x제곱이랑 4의 x제곱은 완전히 같을까요? 일단 똑같다는 건 알겠지. 계산상으로. 근데 완전히 똑같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완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내가 왜 말했냐면, 지수에 이렇게 앞에 개수는 무조건 1로 놔야 돼요. 왜냐면,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은 근본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 올라가는 폭이 다를 거야. 얘가 막 좀 이렇게 낮게 올라가면 얘는 또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폭은 누가 결정해? 아래에 있는 숫자가 결정해.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왜 내가 저 얘기를 하냐면 이 지수함수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요소 중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9의 x를 평행 이동해서 뭐
만들 수 있는 함수 좀 옳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때 막 보기에 3의 2x제곱 플러스 1 막 이런 거 줬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제 평행이동 하면 얘 나와요? 나오는 거야. 왜? 얘는 9의 x제곱이니까 생긴 게 똑같거든. 되나요? 생긴 게 똑같으면 평행이동하면 아무 틈 맞출 수 있잖아? 어.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여기 앞에 개수는 1로 맞춰라. 음.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방금 말했던 것도 아까 문제 유형에서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얘를 평행이동해서 뭐 겹칠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 했잖아요. 어. 그러면 2의 x랑 3 곱하기 2의 x는 평행이동해서 겹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넌 했잖아, 뭐. 근데 저 두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물기시네. 너가 어떻게 알아보게? 나한테 지수 로그 함수까지만 했다 하지 않았어요? 아, 두 분은 아예 처음이에요? 아, 다 나갔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평행이동하면 이게 나와요. 어. 그럼 뭘 평행이동한 거냐라고 할 수 있잖아. 3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의 로그 2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죠? 우리 로그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숫자를 곱하든 아무튼 평행이동 시키면 다 포개져요. 그래서 뒤에 숫자가 막 아무거나 막 7 곱해져 있다, 뭐 이상한 게 곱해져 있잖아? 뭐라고 인지하면 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곱해져 있대? 뭐 0 이런 건 안 낼 거 아니야. 제가 문제 내는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곱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이동 한 번 더 한 거뿐이에요. 되나요? 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x 개수를, 지수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꾸고, 뒤에 곱해져 있는 것들은 그냥 평행 이동 한 거니까 가볍게 무시해요. 개수 날 때 빼고. 되나요? 어.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또 물어보는 최종적인 게, 그 정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봐요. 어. 근데 그 두 번째 거를 좀 의식하면서 봐봐.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가 있어. 얘를 이제 막 움직일 거야, 지수함수를. 보통 뒤집는 거는 일단 좀 제외할게요. 가로, 세로로 움직이는 거랑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 아까 정근선은 요거였잖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근선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하게 지금 끝까지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거 흔들어봤자 뭐 얼마나 흔들리겠어. 그죠? 그래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2 x제곱이라고 하면 정근선은 그대로야. 전혀 뒤집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상한 게 흔들려. 대신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어때? 정근선 당연히 위로 한 칸 올라가면 1 올라가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1 내려가는 거고. 그럼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라 하잖아? 그럼 뭐가 바뀌어요? 함수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 1차함수, 2차함수 때 했어요. 1차함수, 2차함수 평행이동 시켜봤을걸? 뭐 예를 들어서 1차함수를 해볼까? Y는 2x가 있어. 아래로 3칸 내리고 싶대. 뭐라고 해요? 똑같아. 똑같아. 다른 거 전혀 없어. 돼요? 어. 그러면 이때는 정근선이 어떻게 될까? 정근선은 똑같이 어떻게 있어? 그래,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 간단하죠? 그래서 뒤에 막 이상한 게 곱해져 있든 말든 얘는 변함이 없다. 여기만 보면 된다, 이거 볼 때는. 되나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들 다 알면 지수, 그 플러스 앞에서 했던 지수 계산들만 할 수 있으면 여기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음. 되나요?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문제를 좀 봐볼까요? 보기가 힘드냐? 방금 말한 것만으로. 그래, 5번 같은 거. 5번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고요. 일단 제 기억상에 원문고에 저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시험지에다가. 저런 표현을. 그래서 알아야 돼. 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 음, 집합이라는 건 알죠? 그죠? 얘는 집합인데, 이렇게 막대기에 좌랑 우가 있을 거예요. 이 좌는 이런 것들을 모은 거야. x, y가 모여있는 애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이걸 만족하는 x, y의 모임이에요. 즉, 뭐 말하는 거였어? 저 지수함수 위의 점들 모임이야. 라는 뜻이에요. 헷갈리면, 일단은 이게 뭐뭐, 이거 기준으로 왼쪽은 뭐라고? 이것들을 찾는 거야, 지금? 찾는 거? 요거는 뭐라고? 조건이라고. 오른쪽을 만족하는 왼쪽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말로도 써 있는 거 막 기억날 거예요, 대충. 뭐, 얘는 짝수, 뭐, 그런 거 기억나요? 음.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뭐, 저거에 대한 엄청난 걸 내진 않아요. 그리고, 이 m,n이 여기 안에 들어간대. 그럼 무슨 소리야? A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 지수함수 위에 점들 모임이라 했죠. 근데 m,n이 그 위에 점들 중 하나야 라고 한 거죠. 그럼 뭐 해야겠어? 이건 이제 함수 파트에서 제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뭐 콤마 뭐 a 콤마 b 뭐 이런 점들을 하나 둘 거예요 분명히. 뭐를 지나는가 아니면 뭐 어떤 함수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야. 그럼 무조건 한 90% 이상은 대입해보셔야 됩니다. 그 계산은 뭐 나중에 더 해야 되는 걸 모르면 그때 나한테 물어봐야 돼. 일단 대입을 해야 돼.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만약 함수에 점이 나와 있는데 대입도 안 하고 물어보면 화낼 수도 있어요. 이거 대입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뭐 그냥 띡띡 넣으면 되는데, 뭐, 그 다음 계산도 안 하고 갖고 와도 돼. 그냥 띡띡 적어도 물어볼 거면, 함수에서는 넣어보고 물어보세요. 그럼 넣어볼게. 그냥 저기 위에 점이다라는 거를 좀 빙빙 돌려 말한 거잖아요. n은 a의 m제곱이다. 뭐, 이건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때, 여기 있는 것들, 보기에서 고르래요. a의 원소는 특징이 뭐였어, 아까? 저 지수함수 위에 점들이지. 맞아요? 그리고 각각 또 점들이 나왔어. 뭐 해야 돼? 대입은 해보라고. 그럼 얘는 첫 번째 거 기억부터 해봅시다. 기억은 AN은 A의 M 플러스 1제곱이야. 라고 말한 거지. 그죠? 요거에서 우리가 요거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N부터 봐볼까? N에서 뭐 해야 AN이 돼? A 곱하면 되죠. 그래서 A 곱했어,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A 곱했어. 그럼 요거랑 똑같아?
똑같잖아. 그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니은, 디귿, 리을 해볼래요? 응. 이러고 막상 대입해보면 어때요? 그냥 지수 계산이랑 다른 거 없지 않아? 그냥 문자, 숫자 대신 문자 나왔다 정도? 응.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응.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아까 거 다시 쓰면 n은 a의 n제곱이다 라는 거 기준이었잖아? 니은 넣어볼게요. n제곱이 a의 2m제곱이다. 요거 성립할 때 요거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맞죠? 왜?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네, 맞아. 디귿 한번 해볼게요. 3n이 a의 n제곱이다. 아니, 그냥 아니지. 그죠? 어. 딱 봐도 아니잖아. 이거 3곱했는데 어떻게 이게 제곱이 나와요? 얘도 넣어볼게. n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 역수 취한 거 마이너스 맞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죠. 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어. 좋아요. 항상 대입해야 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막 뒤에 보면 17번 이런 거 보면 짜증나 보이잖아요. 문제부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이런 이렇게 만나는 점들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 대입은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면 모르겠어요. 해야 돼. 음.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를 알아봤고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이제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각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어요. 그죠? 부등식을 풀 때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특히 대수비교 이런 거 할 때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은 우리가 명백히 누가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어? 세제곱이 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밑을 바꿔볼게. 2분의 1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럼 누가 더 커? 이 가운데를 왜 안 지워져? 같이 딸려 나오냐?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누가 더 커요? 왼쪽 놈이 더 크죠? 우리 이거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서 알잖아?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 이걸 이제 어떻게 냈냐면 얘네가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세제곱이랑 얘가 더 크고 싶어. 그때 x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봐요. x의 근을 싶어. 얘는 3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2의 x가 2의 세제곱보다 크다면 x가 당연히 3보다 크다는 건 알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바뀌어요? 작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걸 매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아까 A가 밑 부분 이 A의 X제곱 할 때 이 A가 0에서 1 사이면 얘네들에 마치 함수에다 대입을 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3을 여기다 어딘가 넣겠지. X 자리에다가. 그럼 3보다 작아요? 커져요? 커져야 작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려면 얘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X 값이? 이놈 값이 지금 여기 위치잖아? 얘보다 작고 싶대. 그지? 얘보다 작고 싶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이렇게 점점 내려가지. 그래서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위에 놈이, 여기보다 커야 되고. 외우실 거면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되나요? 이거 로그도 마찬가지야.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식일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없애줄 때. 되나요? 이 정도 계산 유의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진짜 앞에서 계산하고 똑같아. 그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우리가 뭘 로그 함수로 하냐. 로그 A의 X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해요. 밑이 어떤 일정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약간 낚는
요소 중 하나는 방정식이나 부동식 같은 것도 있다 했잖아요. 당연히 로그도 주겠죠. 그때 항상 특히 부동식에서 x가 0보다 크다를 포함해줘야 돼요. 저기 위에 쪽에. 정의잖아? 어. 저거를 안 넣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꽤, 한 문제쯤은 거의 돼요. 이건 어떤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만약 로그에 관련되고 점프 x가 나오면, 그냥 0보다 크다를 먼저 써놓고 시작해요.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어. 되나요? 일단 이 정도 유의해 주시고, 이건 정의 얘기니까. 이제 어떻게 생긴지 알아봅시다.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지금 내가 이거 쓴 게 정의잖아. 0보다 큰 데서만 내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에 그려지겠어, 안 그려지겠어? 안 그려지겠죠. 넣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만 볼 건데, 오른쪽은 점점 넣으면 넣을수록 숫자가 커지죠. 뭐 A제곱, A세제곱, A4제곱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올라가요. 항상 올라가기만 해. 근데 올라가는 폭이 점점 내려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1,0이고요. 그럼 이놈은 아까 거는 정근선이라는 게 하나 존재했는데 이놈도 정근선이 하나 존재해요. 여기 하나 존재해요. 왜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얘 정근선은 뭐라 쓸까? 얘는 x가 0이다가 정근선이야. 로그 함수는 x는 몇? 지수 함수는 y가 몇? 되나요? 어. 이게 정근선이고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지수 함수 나눌 때 a가 1보다 크냐? 1에서 0에서 1 사이냐? 이걸로 나눴었잖아? 얘도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거 0에서, 지수 함수가 0에서 1 사이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리고 얘도 뭐 하겠어? 내려가요. 되나요? 그리고 보면, 아까 거랑 좀 생긴 게, 아까 거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그냥 뒤집은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랑 이 AX제곱은 역함수 관계입니다. 함수에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것까지 이용해서 돼요. 그림 그렸을 때. 그리고 교과서에 엔간하면 한 문제쯤 실려 있어요.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되나요? 그리고는 뭐, 어, 얘는 뭐 맞추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근선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얘 정근선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기준이 뭐였어? 그냥 정의에 따라서 위에가 0보다 크니까라고 썼죠. 뭐 예를 들어서 로그 A에 x 플러스 2라고 나왔어. 그럼 이 정근선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정의에 따라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잖아? 2보다 큰 데서만 그려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된다. 뭐 이 소리예요. 얘가 0이 되는 점.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 유의하시면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밑이 아까처럼 로그 함수도 크기 비교가 있거든요. 걔도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겠어? 부동호가 뒤집어지겠죠. 그 정도. 왜요? 그건 너 판단에 맡길게요. 알아서 해요. 숙제는 중단원 말고, 대단원 3점짜리 어렵다고 체크된 거 있어요. 위에 점 3개짜리. 그거 빼고 다 풀어가요.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 풀어봅시다. 1번 대소입 유아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지수 로그 계산이라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될까? 가장 먼저.
민 맞추기야, 민 맞추기. 계속 말하잖아, 민 맞추기. 민 맞춰져 있죠? 그럼 그냥 쓰면 돼. 분수꼴로. 4분의 3제곱이랑 3분의 4제곱이잖아?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죠? 두 번째 거. 뭐 하자고? 먼저 뭐 해야 돼? 밑을 맞춰야 돼. 몇은? 2분의 1로 맞추면 되겠네. 얘는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크다 했지? 반대라 했어? 밑이 연관의 사이면. 얘는? 밑이 맞춰져 있어. 그럼 누가 더 커요? 25랑 12 중에서. 이러면 똑같아. 얘는? 부동호가 반대로 되겠죠. 원래는 2분의 5랑 5분의 10을 비교하면 2분의 5가 더 크거든요? 근데 실제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겠지. 이해돼요? 좋아요. 얘는 2번. 함수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그 이차함수보다는 좀 다른 게 이차함수는 이렇게 휘잖아. 근데 물론 얘네들도 휘어 있긴 하지만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하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올라가기만 하든 내려가기만 하든 내가 어떤 구간을 툭툭 껴놨어요. 언제 제일 커? 양 끝놈이 제일 크고 제일 작지. 양 끝놈 넘으면 돼요. 그게 다야. 이해돼? 응.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냐, 학생 때. 이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양 끝에 점을 무지성으로 넣었어요. 어차피 적이 아닌 적이니까.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이때 1 나오죠. 2 넣으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죠. 누가 최대값이겠어? 1이 최대값이라는 거야. 최소값 뭐겠어? 16분의 1. 맞아요. 이게 다예요. 되나요? 이제 얘를 치환하고 뭐 했을 땐 조금 이제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습관들이 들어가는데, 기초적으로는 이런 상태다. 그럼 아래 것도 마찬가지겠어. 내가 뭐 하겠어? 3 넣고 9 넣겠어. 3 넣으면 어때? 1 빼기 1이니까 0 나오지. 9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나오죠. 그럼 최대값 1, 최소값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이거 뭐야, 이거.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지수 계산이야. 뭐 해야 돼? 그래, 밑을 맞춰요. 128은 2의 몇 제곱이야? 한 번만 나눠볼까? 64가 2의 6제곱이잖아? 그럼 2의 7제곱이라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x 빼기 1이 7이 되겠지. 그럼 x는 8이야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거. 밑이 달라. 맞춰볼게. 뭐야, 왜 누가 움직여? 얘를 뒤집을게요. 그럼 얘는 4분의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뭐라 쓰겠어? 지수가 똑같아야 돼.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혹시 나 이거 못 푼다, 이거? 이건 풀 수 있죠. 뭐 해야겠어? 로그, 밑 맞출 수 있어? 예? 쉽지 않죠. 그럴 땐 무슨 계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x 플러스입니다. 그럼 x값 나오잖아. 맞아요? 얘는? 밑이 같아. 더하고 있어. 계산하면 되지. 로그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맞아? 뭐 해야 돼? 계산, 밑 못 맞추네? 정리. 10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1인 거잖아. 돼요? 하는 게 계속 똑같죠? 그 밑에 앞에 계산이랑. 음.
얘도 그대로 하시면 돼. 눈이랑 똑같은데 위치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1번이랑 3번은 이제 한번 본인이 일단 해보시고 2번, 4번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번은 지금 3분의 1에 2x 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의 4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2x가 이제 4보다 크다야 작다야. 얘가 커, 얘가 커.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응. 그리고 얘는 이제 물론 얘를 밑을 맞춰도 되지만 이건 이제 무슨 계산이야? 정의 쓰는 계산이죠. 아 잠깐만 이거 정의 써. 이렇게 되니? 맞아요. 부동 안 바뀌어도 돼? 한번 생각해볼까 간단하게? 얘 대충 내려가는 건 알고 있대. 어떤 결과값이 3이 나오는 게 존재할 거야. 그지? 그런 어떤 x값이 있는 거잖아요. 얘, 이거보다 크고 싶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 되면 얘가 실은 이거인 거잖아요. 이거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작아야 커지잖아. 부동식이 바뀝니다. 밑, 다시 말하자면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식 방향이 바뀐다. 없애질 때. 이 정도. 그거 말고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5번은 아까 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몇 번까지 푸냐. 최대한 해볼게요. 혹시 좀 빠르니? 괜찮아요? 너무 많이 나간다, 뭐 너무 힘든다 싶으면 말해요. 집중되는 게 먼저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t만큼 했는데 아래께 됐대. 혹시 여러분들 평행이동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까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어, y는 fx가 있어. x를 p만큼 가고 y를 q만큼 가고 x축 대칭 이동을 해보고 y축 대칭 이동 이거까지만 해볼게. 얘는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뭐 들어가? 맞아 맞아. 기억하네. 감사한데. y는 얘도 똑같아. y 대신에 y 마이너스 q야.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야? 이거 말고 플러스 q로 하죠. 이거 넘어가서 그래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5 대신 뭐 들어가?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뭐가 들어가겠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겠지. 또 생각해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있던 게 여기도 이렇게 뒤지는 거잖아. y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붙여요.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뀌겠죠. 그 정도. 원점까지는 너무 뇌절이고 이 정도까지는 근데 가볍게 물어봐요. 되나요? 그러면 6번 해봅시다. 그래도 평행 이동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y는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그리고 y 대신에 y 그냥 플러스 q
이렇게 한 거잖아? 얘가 뭐랑 같아? 16 곱하기 2의 2x 플러스 2분의 5랑 똑같아 라고 한 거죠. 일단 Q는 너무 쉬워. 얘는 이거잖아. P는 어떻게 할까? P도 요거 그냥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2의 x 빼기 P가 16 곱하기 2의 2x인 거잖아? 맞아요? 어. 뭐 해야 될까? 지수 계산이야 이거. 그래 밑을 맞춰.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2x 플러스 4랑 2x 마이너스 2p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2x가 어차피 둘이 원래 있던 놈이고 2p가 마이너스 2p가 4니까 p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어, 그 뭐냐 밖에 가끔 안산 돌아다니면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눈이 선하세요. 알아요? 저 여기 출근하면서 몇 번 당해봤는데? 혹시 학생이세요? 너 눈이 선하세요 하면서 약간 계속 봐요. 계속 그 똑같은 아저씨가 맨날 와요. 응.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을 맞추세요. 로그 함수 위에 뭐죠? 그냥 그림 같은 상황이래요. 응. 그럼 보면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럼 뭔진 몰라도 A의 Y좌표는 알 수 있죠. A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1이죠. 맞아? 이건 알잖아. 뭘 넣는지 몰라도 1이 나와요. 맞아요? 점이 나왔네?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거야. 문자가 있어도 대입해요. 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럼 대입해볼게요. 1은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x 몇이야? 3이죠. 근데 여기도 3이었어. 맞아요? 음. 그때 D의 좌표를 구하래. 여기가 3,0이야. D는 몇 콤마 몇이겠어? 가로로 1, 세로로 1 같잖아? 4,1이 되겠죠. 되나요? 음.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내가 너무 많이 나갔니, 오늘? 진짜 괜찮아요?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더 너무 많이 나가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제가 오늘 9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역함수 나오죠. 함수랑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좌표가 1이랑 2래요. x좌표가. 우리가 역함수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역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뭐 원래 거랑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 y는 x 대칭이야. 맞아요? 근데 역함수랑 원래 거랑 뭐 이렇게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럼 이 교점,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럼 이 교점들의 특징이 뭐야? y는 x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나 교점을 구할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면 돼? 아니면 그냥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음. 그럼 봐봐. 그냥 a 올라간다고 생각해볼게요. y는 x가 이렇게 맞나? 지금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2인 거잖아?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1이야. 얘는 2,2야. 맞아요? 점이 나왔어. 뭐 해야 돼?
맞아요. 대입해봅시다. 로그 A의 1 플러스 B가 1이야. 맞아? 근데 로그 A의 1은 몇이야? 여기 1이었으면 항상 0이었잖아. 기억나죠? 이게 0이야. 그럼 B가 몇이야? 대입하면 뭐라도 나와. 2, 이거 넣어봅시다. 로그 A의 2 플러스 1이 2인 거잖아? 그러면 로그 A의 2가 1인 거잖아? A 몇이야? 2죠? 이제 이 정도는 보이지? 아니야? 이 정도는 보이죠? 네. 되나요? 9번 봅시다. 저 로그 함수가 그림과 같대요. 로그 함수는 지금 얘네가 중근선을 하나 알려줬는데, 중근선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뭐로부터 나온다 했죠? 로그 함수는 중근선이? 정의에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기억나요? 물론 오늘 좀 내용을 제가 한 방에 많이 말해서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복습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 정근선이 되는 거죠. 다시. 미안합니다.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놈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a는 몇이야? 2죠. 맞아요? a가 2야.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제, 로그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b인데, 0,4를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래서 대입할 겁니다. 이 몇이야, 이거는? 그렇지. 끝났어요. 끝나요? 간단하죠? 뒤에 거 더 안 하기로 했죠? 맞아. 더 하고 싶어도 두 명이 없으면 나가도 의미가 없잖아. 오늘 여기